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유럽을 휩쓴 모모 테러. 2022년 4월 영국 19세 여성 에버 킬링은 친구들과 함께 한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지럽더니 구토를 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상 증세를 호소한 킬링.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가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팔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은 킬링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몰래 또 무슨 약물 주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 테러 같이. 야, 그럼 뭐 구토가 걷지도 못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뭐 이상한 물질을 넣었나 보죠. 그리고 앞서서 2021년 10월 영국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찾은 19세 여성 자라 오웬은 갑자기 블랙아웃.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서 보니까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성범죄에 희생되진 않았지만요. 오웬 역시 정체불명의 주사바늘 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을 노리는 어떤 범죄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영국 2달간 주사기 테러 274건 발생. 헐. 2022년 프랑스 석 달간 주사기 관련 300건 이상 민원 접수. 이 밖에도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수백 건의 주사바늘 테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숫자면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왜 사람들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겁니까? 자,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 사건에 각국에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기절까지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을 찌른 범행 도구인 주사바늘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이상 증상을 유발한 약물의 정체도 확인 불가. 확인 불가래. 뭔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누가 찌르고 간다니까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주사바늘 테러의 배후, 범인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대체 뭘 원하는 건지, 뭐 왜 자칫 이러는 건지. 인신매매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고 실체가 밝혀져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청소년들이 모모가 된 이유.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은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구했어? 난 아직. 병원에선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아,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뭐 관심을 기울였던 분 있다면 이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구매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은밀한 결혼식 답례품. 2022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다니아 글래니의 결혼식. 축복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결혼식은 곧 악몽의 현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결혼식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야, 다니야 정말 아름답다. 아, 결혼 축하해. 아, 근데 갑자기 배도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네. 자, 어찌된 일인지 수십 명의 하객은 구토와 어지럼증, 환각 증세와 심지어 심장마비 증상까지 호소. 급기야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구급차와 경찰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야,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필요한 음식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거기 온 사람이 다 저렇게 아프면? 식중독 같이. 그러니까 집단 식중독 뭐 이렇게? 자, 하객 중 한 명이었던 캐디의 증언에 따르면 출장 뷔페 직원 브라이언트가 수상한 초록색 가루를 음식에 넣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캐디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초록색 가루는 신부의 은밀한 답례품이었는데요. 뭐야? 바로 대마초. 미쳤나 보네. 뭐라고? 자,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부 다니아가 출장 뷔페 직원 브라이언트를 시켜서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의 음식에 대마초를 넣었던 겁니다. 정신이 나가버렸네. 자기 결혼식에 왜 신부가 대마초를 준비를 해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니아와 브라이언트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곧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하객들은 신부가 본인 결혼식에 도대체 왜 음식에 대마초를 넣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했지만 사과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 두 사람은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바라나시, 해변 도시인 고아, 그리고 인도의 스위스 마날리 등을 중심으로 아주 극성이라는 이 범죄, 바로 약물 강도 및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꼭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공짜 음료만 조심해도 80%는 안전하다입니다. 현지인이 베푸는 친절인 척하며 짜이라 불리는 차나, 인도식 요구르트 라시를 주는 겁니다. 이 음료는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탄 음료인데요. 이걸 몸으로 마셨다가는 바로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을 몽땅 털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끔찍한 건 바로 성범죄. 실제로 인도에서 여러 나라의 여성 여행객들이 성범죄에 노출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술보다 구하기 쉬운 게 마리아나입니다. 마약해볼래? 좋은 거 많아? 라면서 우리 합법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 여행객이 겪은 일을 예를 들면요. 인도 요구르트인 라시를 먹으려다가 스페셜 라시라는 음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알고 보니 마리화나의 일종인 방이 든 음료였습니다. 좌측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노란 빛을 띤 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페셜 라시입니다. 근데 이걸 마시면 기분이 무척 업되면서 취하고요. 심할 경우에 정신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스페셜 라시를 원하냐라고 물을 경우 무조건 노방 라시, 저스트 노말 라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방 라시 시작. 노방 라시, 저스트. 스페셜 라시. 아니, 그거 안 돼. 자꾸 먹으려고 그래. 2017년 말레이시아의 한 클럽. 40대 여성 헬렌 로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더니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눈이 뒤집힌 채로 입에 거품을 물더니 급기야 피까지 토하던 그녀. 심지어 자신의 혀를 깨물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놀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헬렌은 친구들을 마구잡이로 물기까지 왜? 괴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이송된 헬렌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했던 드라마 그 좀비들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정체가 바뀌면서 막 사람들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구학이잖아, 지구학.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는 헬렌처럼 괴이한 행동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최소 10명 이상, 불과 한 달 사이 10명이 의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렇게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을 했다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일까 봐 걱정이네. 한순간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의 정체는 바로 동그랗고 납작한 알약 한가운데 새겨진 유명 SNS의 좋아요 로고. 어머. 그러니까 헬렌을 포함한 사망자들은 일명 좋아요 알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복용한 뒤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거 환각을 유발하고 말잖아요. 보통 뭐 중독에 빠지긴 하지만. 근데 8명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걸로 보면은 저 알약에 뭔가를 또 추가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독약 같은 거를 네. 주입을 했다거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좋아요 알약은 강한 각성 및 환각 효과 등을 일으키는 엑스터시의 한 종류로요.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만큼 성분과 복용량 등 명백한 제조 기준이 없는 것. 이로 인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고 급기야 복용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어쨌든 저 알약을 제조한 사람을 뭐 찾거나 뭐 잡거나 그랬습니까? 이 좋아요 신종 마약은 불법으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만큼 현재 그 배후나 범인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친숙함을 가장한 악의 세계. 지금도 어디선가 유통되고 있을지 모르는 미스터리한 죽음의 신종 마약.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이것 착각해 체포된 마약 사범. 2011년 1월 26일 시가 200억 원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배된 남성 A씨가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야, 당당히 왔다고? 밀항한 게 아니라 김해공항으로? 위조 요건이었나요? 경찰이 쫓던 마약 사범인 A씨가 당당히 입국한 이유. 이제 와서 날 잡아봐서 소용없어. 나 이제 죄가 없거든. 당시 마약 밀반입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요. A씨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2011년 1월 10일로 계산. 공소시효가 끝나고 며칠 뒤 당당하게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겁니다. 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 못하니까.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10년을 참 잘도 도망 다녔네. 그런데 말입니다. 교활하게도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한 A씨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공소시효? 당신 공소시효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A씨는 공항에서 즉각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거의 자수네, 자수. 자수네. 아니, 공소시효 끝난 날을 잘못 계산한 거 맞죠, 제 말이? 계산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A씨와 함께 마약 밀반입을 했던 공범 B씨가 2003년에 먼저 체포돼 재판을 받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범이 해외 등으로 도피할 경우 다른 한쪽의 최종 심의 결정될 때까지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됩니다. 맞네. 이게 조항이 엄청 많아요. 관련된 게. 그 멈춰지는구나. 멈추든 그냥. 시간이 안 가. 거기는 안 쳐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한 A씨는 공범 B씨의 재판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 A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2012년 11월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이 조항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의 공소시효를 딱 10년인 2011년 1월로 착각. 잘했다. 잘했네. 야, 진짜 잔머리 쓰다 걸렸네. 아 근데 너무 쌤통이다. 제 자기 딴에는 10년 동안 잘 숨어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미리 들어와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건데 10년도 날린 거죠, 사실. 날린 거죠. 도망다니. 이제 와서 다시 쳐버리거든요. 또 쳐버리지. 법이 그렇게 청솔하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줄 알고 저러다가.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4위 공개합니다. 중국 1호 적색 수배자의 위장수. 2014년 4월 중국 당국이 국외로 도피한 적색 지명 수배자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 맨 위에 오른 1호 수배자인 중국 저장성 원저우 전 부시장 양슈주. 그녀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뇌물, 수수, 공금 횡령을 일삼으며 무려 446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재산을 취득한 일명 중국의 부패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중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양슈주는 타국으로 도주,
무려 11년 넘게 도피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야, 11년 넘게 어떻게 안 잡혔죠? 와, 중국 공안도 서슬퍼런데 그렇죠. 뭐 사람 하나 없는 밀림에 계속 숨어 살았나? 아예 눈에 안 띄게. 양슈주는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이때 무려 29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용, 수시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야, 야, 29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첩보 요원도 저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 들어갈 때 뭘로 들어왔더라? 이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막 이거 필리핀 뭘로 들어왔었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저 정도의 액수면은 전 세계 다 뿌려놨을 거 아니에요. 인터폴의 어떤 그런 협조 요청을. 이거 어떻게 다 피해 다녔을까요? 양슈주는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이미 미국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 미국 영주권도 취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미국 영주권을 가명으로 취득, 에이? 당당히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미국은 영주권 받기가 엄청 까다로운데 가명으로. 가명으로 영주권을 받는 게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영화 속 첩보요원처럼 철저하게 신분 세탁을 한 양슈주. 하지만 2004년 양슈주 소유의 맨하튼 아파트가 소송에 휘말리며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들통났고요. 이후에 양슈주는 네덜란드로 도주,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자유를 만끽하던 양슈주는 네덜란드에서도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2014년 위조 여권을 사용해 또다시 미국에 입국. 하지만 결국 미 이민 세관 집행국에 발각되며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도 협상 끝에 양슈주는 도피 12년 만인 2015년 11월 중국으로 송환, 길고 긴 도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쫓기는 사람을 도망자 식후 3위를 공개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남자. 2011년 11월 중국 산시성 양취안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44세 남성 추이스링이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우진, 당신을 살인범으로 재판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는 추이스링이라면서 경찰은 지금 체포한 이름이 허우진이라고 했잖아요. 허우진. 그죠? 이게 뭐 사람 잘못 보고 오인한 겁니까? 먼저 허우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6년 전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던 허우진. 그는 식당을 찾은 한 손님과 갑자기 시비가 붙었고요. 말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 그리고 그 길로 어디론가 잠적했는데요. 공안은 용의자 허우진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개 수배까지 했지만 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공안의 수사망을 피해 하얼빈시로 달아난 그는 그곳의 허술한 지역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이름을 추이스링으로 바꾸고 나이도 10살 줄여서 신분 세탁, 양취안시로 다시 도주했던 겁니다. 아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나이도 10년을 깎아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안은 이렇게 되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보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살인자 허우진은 추이스링이란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 가구 사업가로 성공하며 큰 부를 축적했고요. 지역사회 사업과 자선단체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며 지역민들로부터 큰 환심을 샀는데요. 뭐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사람 죽였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진짜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면 자수를 했어야죠. 그렇지. 그게 진정한 사회 기여죠. 자, 그렇게 지역 유명 인사로 우뚝 서게 된 그는 급기야 2011년 5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회 당선. 와. 중국 정치계에 입문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면 반성하고 살아야지 권력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저 사람하고 아까 저기 쿡방하던 사람하고 정신세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정치에 출마해서 선거가 되려면 도덕적으로 본인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나 정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숨어 살려고 그러는 거지. 2011년 도망자 허우진을 찾기 위해 심기일전에 재수사에 돌입한 공안은요. 당시 허우진의 전처와 아이들을 만나 그의 행방을 추궁. 집요한 수사 끝에 정치인 추이스링의 실체가 살인범 허우진이란 사실을 파. 산시성 경찰들과 공조해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안에 체포된 허우진은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 열심히 기부하고 살았습니다. 그간 발을 편히 뻗고 잔 적이 없었는데 붙잡혀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죄책감 얘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거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잡혔으니까 죄책감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두목, 일명 엘 멘초라고 불리는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인데요. 엘 멘초는 멕시코의 원조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체포된 뒤 전 세계 마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며 멕시코의 신흥 마약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엘 멘초가 이끄는 카르텔은 마약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시민, 경쟁 조직, 군인, 병탈 등의 서슴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조직인데요.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은요. 엘멘초의 카르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대 범죄 조직 중 하나입니다. 엘 멘초 체포를 위해 약 11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고요. 멕시코 정부 역시 약 16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엘 멘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엘 멘초는 양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여전히 도주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도 지금도. 사실 두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쳐 쫓고 있는데 잡히지 않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대단하다. 다른 나라로 아마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엘 멘초는 완벽하고 안락한 도주를 위해 일명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선 엘 멘초는 멕시코 할리스코주를 카르텔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삼아서 해당 지역을 장악했는데요. 2015년 멕시코 군용 헬기가 할리스코주로 출동해 엘 멘초 체포 작전을 펼쳤지만 오히려 멕시코 군용 헬기가 엘 멘초 카르텔의 로켓포에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 근데요. 엘 멘초는 그만큼 할리스코주를 자신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벙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격도 가능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면 다른 나라보다 여기가 안전하지. 공성전을 하는 거네 진짜. 지난해 7월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요. 멕시코 경찰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 엘 알시우아트레 병원에 엘 멘초가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 해당 병원으로 출동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은 평범한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거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 조직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더라고요. 아무나 이용 불가. 병원 설립자는 바로 엘 멘초. 그곳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엘 멘초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설립한 개인 전용 병원이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그곳은 엘 멘초와 그의 조직원들, 그리고 그가 엄선한 일부 마을 주민들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엘 멘초가 지역 주민들을 매수, 그의 행방을 숨겨주는 대가로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2월 엘 멘초의 아들 루벤 오세게라는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 뒤이어 자금 세탁원으로 알려진 그의 딸까지 체포됐지만요. 엘 멘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범죄로 축적한 돈으로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엘 멘초. 하루빨리 체포돼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3회 공개합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모모.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걸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와.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야. 특화돼 있는 무섭다.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19, 8위 공개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기념품이 불법?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놀러간 여행객들이 친구들 기념품으로 이 초콜릿 사가려는데 불법인가요? 암스테르담 왔는데 이걸로 만든 사탕도 있고 음료수도 있네요. 이렇게 인터넷에 종종 질문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데? 그게 뭐죠? 바로 대마입니다. 아 진짜로? 대마입니다. 자, 2018년 10월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가 됐어요. 미국도 9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가 들어간 제품들을 마트나 면세점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마를 넣어 만든 보드카와 맥주. 아니, 저거 우리가 많이 보는 보드카잖아요. 자, 그리고 캐러멜, 초콜릿, 쿠키, 사탕, 대마차까지. 문제는 대마를 허용하는 합법국에서 사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3조 7호에 따라 대마를 수출입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세지 이거. 그러네. 그래서 5년 이상의 징역,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도 파는 건데 문제 있겠어? 아이고 다 사가네. 혹은 정말 대마 제품인지 모르고 기념품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캐릭터를 귀엽게 했는데 설마 마약이겠어? 하긴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18년에만 적발된 케이스가 무려 182건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 많다. 이거를 좀 구매하기 전에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포장지만 보셔도 알 수가 있는데요. 보드카병에는 대마류에 속하는 식물 종류인 화이트 위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또 대마란 뜻의 칸나비스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칸나비스 쿠키라고 써 있네요. 근데 진짜 문화 충격이다. 이제 저렇게 쿠키까지 나오는 거 보면.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19,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배신. 우리 후추 잘 있나 한번 볼까? 자, 이렇게 범죄 예방, 육아 모니터, 반려동물 케어 등의 목적으로 집 혹은 매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뭐 많이들 사용하시죠? 한 기자님 맨날 보여주잖아요, 우리. 네, 저 쓰고 있습니다. 사빈이 보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한 기자님 집에 간 적도 없는데 거실 구조 다 알아요. 하도 보여줘가지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보안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IP 카메라가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헐. 자, 2017년 11월 가정집과 상가에 설치된 보안 방법용 IP 카메라 1,600대를 해킹한 어머. 30대 이모 씨 불구속 입건. 그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을 즐겨찾기 해두면서 어머머머머. 속옷 차림, 또 나체 모습 등을 몰래 훔쳐봤고요. 지난 2018년 11월에는요, 10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은 무려 3만 9천여 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어머. 녹화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무섭다. 자, 이 IP 카메라 해킹이 끔찍한 이유, 피해자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본인이 설치한 카메라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영상이 인터넷에 떠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우.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진짜 최악이네. 자, 두 분 다 집 케이블 TV 유료 결제 비밀번호 혹시 0000-1111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어? 제 비밀번호를 공개할 순 없지만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당연히 나만 쓰는 건데 어. 왜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 말이죠. 어머어머. 오늘 바로 바꾸시기 아, 바랍니다. 진짜? 쉽고 단순한 비밀번호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특수 문자를 포함한 유추하기 힘든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있거나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전원을 꺼놓거나
카메라 렌즈를 돌리거나 덮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을 지키는 카메라가 반대로 나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19, 6위를 공개합니다. 디지털 바버리맨의 공포. 요즘 지하철, 버스 등에서 하는 인사이더들의 핫한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공기 드롭놀이. 반경 9m 안에서 사과사기 기간에 사진과 동영상 등을 공기 드롭 기능을 이용해서 즉시 전송을 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데 최근 이 공기 드롭 기능을 이용한 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을 인근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전송하는 신종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수신인이 받지 않아도 미리 보기로 사진이 뜹니다. 이 공기 드롭 기능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한 피해자들은요. 음란 사진을 보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이렇게 심한 불쾌감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어딘가 있는 네, 거네. 그냥 무슨 뭐 스팸처럼 어디서 날라오는 게 아니고 이 근방에서 아닌 척하지만 누군가 나를 보면서 보낸 거잖아요. 그죠? 저 무조건 또 신고를 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요. 공기 드롭을 이용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보내는 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기 드롭을 통한 파일 공유는 이동 통신사망이 아닌 보통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신인을 추적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으면 제가 다루지 않았겠죠. 안구 테러에 타깃이 되지 않는 법. 사과폰은 기본적으로 공기 드롭 기능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 드롭의 수신 범위를 바꿔주면 됩니다. 사과폰에서 설정 들어가시고 일반 들어가시고 공기 드롭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으로 체크되어 있는 수신 범위를 연락처만 또는 수신끔으로 설정해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연락처가 저장된 사람의 파일만 받을 수 있거나 아예 공기 드롭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저거는 꼭 바꿔놔야겠네요.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19, 5위 공개합니다. 함퇴근! 안 돼! 5위는 5! 또! 안녕. 예! 가지고만 있었는데 경찰에 체포됐어요. 잡히면 최소 벌금 100만 원! 이게 무슨 소리냐? 최근 여행객들이 겪은 실화입니다. 홍콩, 대만, 태국 이런 나라에서는요. 여행객들이 이걸 소지하기만 해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뭐요? 바로 전자담배. 이거 많이 피는데? 엄청 많이 피죠 요새. 글쎄요, 이게- 종류도 엄청 많아요. 예, 다들 많이 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한데요. 태국 정부에서는요 2014년부터 전자담배류 구매, 소지, 흡연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허. 젊은 층의 흡연을 유발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태국 정부 관광청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전자담배 금지 조례를 다시 한번 중요 사항으로 경고. 이를 위반 시에 최고 10년의 징역, 50만 바트, 약 1,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마이갓. 그래서 태국 갈 때 무조건 소지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방송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하셨네. 전자담배, 필터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꾼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많죠? 이게 뭐 필터보다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는데. 그리고 파우치 같은 거 그냥 여행용으로 만들었는데 혹시나 거기 진짜 안 빼고 그냥 왔을 수도 있잖아. 내가 모른 채로. 그래. 사실은 걸리면 와. 제 동생이 내일 태국으로 출장을 가요. 네. 제 동생이 저 전자담배를 핍니다. 전담 유저인가요? 네.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야 돼요.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래. 네. 또한 2019년 2월 3일부로 태국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6개 공항 건물 내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 흡연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00바트, 약 18만 원의 벌금, 오마이갓. 최고 1년의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흡연자들한테는 정말 엄격한 곳이군요. 흡연은 흡연 가능 표지판 등이 있는 흡연 지역에서만 피워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특종입니다. 2018년 8월 런던. 엘리 홀만은 4살짜리 딸과 함께 휴양지 두바이로 떠났습니다.
여기가 두바이예요. Unbelievable입니다. 판타스입니다. 네. 아무튼 놀러 와서 뭐 취기도 돌고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들뜨신 것 같은데요. 많이 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들떴을 뿐인데 신났을 뿐인데 그런데 입국 신고를 하다가 철컹철컹 3일간 구금되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내에서 마신 와인 때문. What? 입국 절차를 밟는데 볼도 발그레 또 혀도 살짝 꼬여 있어서 음주한 게 밝혀진 건데요. 아니 기내에서 주는 거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내식에 물어보잖아, 권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내에서 잠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한잔 하시기도 하시고요. 맥주 한 캔씩 그냥 툭 따서 먹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습니다. 두바이 자체 항공사에서 제공한 경우라도 두바이 입국 시에 알코올 섭취는 불법이고요. 어허. 여행 중에 술을 판매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따로 마시는 것도 불법. 헐. 이게 실제로 체포가 됩니다. 체포.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두바이는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체포, 벌금,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리고요, 두바이 못지않게 술에 엄격한 곳이 있으니 신혼여행의 성지 몰디브. 아, 역시 양주는 면세점 올 때 사는 거지. 하고 한국 면세점에서 술을 산 당신 몰디브에 도착하는 순간 반입 금지. 왜? 역시나 몰디브도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하하. 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챙겨가는 것도 일절 금지. 어쨌든 뭐 일절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압수됩니까 그럼? 압수됩니다. 야, 그 팩소주 이런 거 여행용으로 많이 챙겨가잖아요. 챙겨가죠. 그것도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범죄로부터 자유롭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19. 오 기자의 기사 3개 남았죠. 네. 자, 뭐 헤드라인부터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데이트 강간 약물의 검은 덫. 검은 덫에 걸리지 않는 법. 신종 약물 해피벌룬 주의보. 저 오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특종부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최근 클럽가를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범죄, 바로 데이트 강간 약물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죠. 이 데이트 강간 약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진 향정신성 의약품 GHB,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르산은요. 보통 수면 장애 치료에 쓰이는 중추신경 진정제지만 자칫 잘못하면 호흡기 장애 등으로 목숨을 잃게 하는 무서운 약물인데요. 그런데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클럽 같은 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GHB를 비롯한 데이트 강간 약물이 진짜 무서운 이유. 바로 무미 또 무취. 어머. 맛도 냄새도 없다는 건데요. 2018년 중국의 한 남성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음료에 데이트 강간 약물을 넣어 먹게 한 뒤 성폭행한 사건 등 꼭 클럽이 아니더라도 꼭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무생 무치면 그냥 생수 같은 거네. 물에다 탔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 내가 탔는지 모르는 거구나, 먹으면서. 그냥 물인 줄 알고 마시는 거야.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자, 이 약물의 위험성. 음료에 소량만 타도 10에서 1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체내에 흡수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다가 정신이 몽롱. 이 주체 못할 졸음이 오면서 결국 의식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저러고선 나중에 깨면 그냥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뭐 필름이 끊겼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먹을 때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주량보다 되게 조금 먹었는데 빨리 취했나 그래, 보다 그래, 이렇게 취했다고 생각하는 해야겠지. 거죠, 그냥.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혹여 이상함을 감지하고 신고를 했더라도 보통 24시간 이내에 소변 검사 등을 하지 않으면 약물 성분이 모두 몸 밖으로 배출돼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데이트 강간 약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10번, 100번 입 아프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의심하고 또 의심할 것. 처음 본 사람이 주는 건 절대로 드시지 말고 캔이나 병 음료는 본인이 직접 개봉하는 것. 미국 연방 여성보건협회에서도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뭘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거 방심을 하죠. 사람 조금만 안다 싶으면. 특히나 뭐 낯선 곳에 갔을 때는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범죄가 대두되자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스트로, 빨대입니다.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빨대는요. 약물이 들어있는 이 음료에 빨대를 담그면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가 파란색으로 바뀌는데요. 대표적인 데이트 강한 약물인 GHB와 케타민, 이 두 가지 종류의 약물을 100% 검출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음은 특수 화학물질을 이용해 만든 매니큐어입니다. 이 데이트 강한 약물 GHB, 로이피놀 등이 들어간 음료에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이 닿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매니큐어의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걸려들 수 있는 데이트 강간 약물의 덫. 언제 어디서나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특종을 만나보겠습니다. 2017년 수원에서 20대 남성 사망. 2017년 25세 여성 자택에서 사망. 이 두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원인, 바로 풍선 때문이었어요. 풍선이 왜요? 자, 방금 소개한 데이트 강간 약물만큼이나 위험한 신종 범죄입니다. 2013년 베트남의 유흥업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진 휘핑가스 해피벌룬은요, 일명 마약 풍선으로 불리며 심각한 범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휘핑가스는 원래 의료 목적으로요, 주로 치과에서 마취할 때 쓰이는 아산화질소 성분인데요. 그런데 이 일부 무지각한 사람들은 이 휘핑가스를 환각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사용하기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환각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환각제가 돼버린 거죠. 가스가 든 캡슐을 풍선에 주입해 흡입하면요,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처럼 달콤한 맛이 나면서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영국 명문 축구팀 아스널 소속 선수들이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 클럽에서 향정신성 약물인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영상이 보도되면서요, 약물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죠. 자, 사실 이 물질은 환각에 빠지게 하는 게 진짜 위험합니다. 치명적인 문제 또 피해는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달콤할 수 있겠지만 그 대가는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악성 빈혈, 호흡 곤란으로 인한 질식, 기억 상실, 척수병증, 기형아 출산, 어머.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다 보니 2017년 7월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문제는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휘핑가스 캡슐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이런 법의 빈틈을 노려 자신을 환각과 죽음의 덫으로 모으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이름, 수량 등을 작성하거나 판매 허가증 발급 등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한 치명성을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2020년부터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요, 아산화질소에 대한 주의 문구를 표시하겠다고 합니다. (2010년 11월에) 방송된 중국의 인기 예능 맞선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짝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와, 끼가 넘치는 분이네. 아, 저거 완전 옛날 춤인데요. 네. 노래, 춤 등 넘치는 끼를 자랑하며 여성들의 관심을 되찾이 결국 최종 한 여성과 커플이 됐습니다. 방송 후에 중국 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며 인기가 급상승, 이슈가 되었는데, 될만하네요. 자, 그런데 이후에 방송국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체 그가 누군지 알고 방송에 출연시킨 건가요? 1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끔찍해요. 왜? 누군데? 무슨 일인데? 자, 방송에 출연했던 류하오의 숨겨진 정체는 바로 살인범. 살인범이 나왔다고 방송에? 류하오의 진짜 이름은 우강으로요. 그는 13년 전 길림성의 한 주점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어머. 공안의 추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 무려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신문 세탁을 한 그는요, 이후에 연기 지도자 등 여러 일을 하다가 방송에 나가서 인기가 많아지면 내 일에 더 도움이 될 거야. 겹쳐 떠가지고 학원에서 달아놓으려고 그랬구나. 연기하고. 중국은 그런 게 또 먹히니까. 결국 그 방송을 본 한 익명의 제보자가 공안에 신고를 하면서 그가 13년 전에 사라진 살인범 우강이란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제 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예능 프로에서 그 살인범을 봤을 때 그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그리고 저 매칭된 여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이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커플까지 된 그가 유부남이었었다고 합니다. 막장 인생이네. 뭐야, 참 진짜. 우강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줄로만 알고 자랐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스페인의 유명 레게톤 뮤지션 칸델라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빨간 염색을 한 분이 이제 뮤지션이고요. 누가 간이 클까? 자, 뮤직비디오 속에서 클라시에 의해 오른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차에 같이 탔었던 이 남성의 정체 마약 황제 프란시스코 테온이었던 겁니다. 저 알고 한 거예요, 그럼? 알고 한 거예요? 그냥 섭외했는데 후덜덜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네. 스페인 경찰은 2016년도부터 그를 지명수배 1순위로 두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지만요. 1순위? 끝내 프란시스코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지명 수배자고 1순위라면서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고? 그러니까 저 마약 황제는 뮤직비디오인지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는 줄 알고 저러고 있는 건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면 이제 마약 밀매범 그만하고 싶어서 나 좀 잡아가라 한 건가? 자수하기 전에 마지막 추억이나 쌓자.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 프란시스코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이유! 내 조직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고. 경찰 너희는 날 잡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완전히 예,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지명수배범 프란시스코의 뮤비 출연 논란이 커지자 가수인 클라시 A는 긴급히 뮤직비디오를 삭제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경찰들은 이 뮤직비디오가 프란시스코를 체포할 결정적인 단서로 잡고요.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는 물론 마약상들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까지 모조리 수사하며 프란시스코의 흔적을 쫓았는데요. 자, 그런데 경찰의 수사 도중 일어난 대반전. 프란시스코가 먼저 자수를 한 겁니다. 거봐, 내 말 맞잖아. 그래, 이 사람이 이 생활에 질렸어 이제. 네, 심지어 그는요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들과 자수 조건을 협상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2주 만에 막을 내린 마약왕의 도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네. 스스로 등에 관역을 달아놓고 꼴 좋다라며 그의 기행을 비웃었습니다. 자, 간 큰 범죄자들의 최후. 죄값을 톡톡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간 큰 녀석들 19, 8일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새벽 1시 무렵 스코틀랜드 퍼스 교도소. 당시 야간 순찰 중이던 한 교도관은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난 곳에 가보니 드론 한 대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드론에 묶여있던 작은 통 안에서 발견된 게 뭐냐? 대마초 등의 마약류. 드론에? 트롤을 날려요 거기다. 그런데 며칠 뒤 교도소에 마약 공급을 시도한 일당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당 중 한 명은 퍼스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형 마틴으로요. 동생에게 마약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록 실패로 그치긴 했지만 이들의 마약 전달 플랜 엄청나게 대범하고 또 치밀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어떻게 마약을 운반할까 고민하던 세 사람. 그런데 바로 그때 나 완전 천재인 듯. 드론에 매달아서 배달하는 거야. 드론을 조종해서 은밀하게 교도소 담장을 넘어 마약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통에 마약을 담을 때도 아주 치밀하게 지문이 안 남도록 손에 양말까지 끼워서 포장했죠. 자신들은 안 잡힐 줄 알았지만 뭐 지문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적이 된 거예요? 손에 양말을 끼고 포장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록 지문은 찍히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대놓고 찍혔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만든 자기 얼굴이 찍혔어? 아, 여기 찍혔구나. 양말 끼고 있잖아, 손에. 그러네. 멍청함이 배 밖으로 나와 있네. 저기 보면 아, 중계를 했네 아주. 증거 다 나오지 저기.
지문 안 남기고 얼굴을 찍어줬네. 네, 더, 얼굴 더 빨리 나오고. 잡아가라고. 네. 지문하면 오래 걸리거든. 저 정도면 거의 셀카 찍었네요. 세 사람이 마약을 포장하는 모습부터 범행을 준비한 집 주소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이 모든 과정이 드론 카메라에 촬영됐던 겁니다. 거의 마약 운반 범행 다큐를 찍으셨습니다. 양말 쓰고 저거 머리카락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머리도 얼마나 단속을 했을 거예요. 저는 나홀로 집에 이후에 이렇게 멍청한 도둑들은 처음입니다. 일단 뭐 가는 컸는데 멍청했습니다. 바보들이네요. 천재급 아이디어라며 드론을 떠올렸지만 그 드론에 제대로 발등시킨 범인들은요. 마약 공급 혐의로 각각 33개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다가 가끔 날아다니는 드론만 보면 저런데 생각나시겠네요. 중독적인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박 맛집들.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맛에 일명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으로 불리며 단골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거기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꼭 특별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특제 소스가 있고 그것만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궁금해하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의 한 맛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급 레시피가 공개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시 하이창구의 한 식당. 이곳은 명절 단오절에 중국에서 먹는 중국 전통 주먹밥 쫑즈 맛집으로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집 쫑즈보다 더 쫄깃해서 좋아요. 자꾸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 이번 주에만 3번째 방문이요. 라며 극찬했는데요. 연일 단골이 줄을 서자 식당에서는 쫑즈 온라인 판매까지 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이 폐업. 업주인 저우무화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식품 안전을 위한 식당 현장 감사를 하던 중 밝혀진 쫑즈 비밀 레시피의 충격적인 정체. 바로 쫑즈 반죽에 세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붕산이 첨가됐던 겁니다. 붕산을 왜 넣어요? 음식에? 붕산은 사람이 붕산을 단 1g만 섭취해도 현기증, 설사, 혼수 상태 등의 증세를 유발하고요. 만약에 성인이 붕산 약 15g을 섭취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좋나 봐. 그래서 중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붕산을 첨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중국의 쫑즈 식당 조사 결과 식당에서 발견된 쫑즈와 돼지고기 완자 속에 1kg당 약 103mg의 붕산이 첨가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 조이가 저는 궁금해요. 대체 저걸 왜 넣은 거예요? 붕산을 넣은 쫑즈가 식감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습니다. 더 맛있는 쫑즈를 만들어 단골을 확보하려고 음식에 붕산을 첨가했다는데요. 한편 이 식당에서 붕산 쫑즈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였으면 붕산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식당에 줄 서게 하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먹는 음식 약을 탄다는 게 아니 본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님들을 기만하고 해를 끼친 업주 저우무화는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벌금 5,000위안, 하나로 약 84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